안녕하세요. 이재철 강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포토샵을 배우면서 학교를 어떻게 이제 지도를 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포토샵으로 이제 과제를 해서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이제 쓸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지도에서 현재 지도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첫째로 우리는 가로 세로에 대한 그 정확하면 정확하다 그러고 이 뭐 그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가로 세로 길이. 그래서 이쪽 끝에서부터 쭉 가가지고 여기 협성대 찍을 수 있는 이쪽까지 보통 지금 410m 나왔죠? 480.18m. 우린 넉넉하게 이거 보통 500m 정도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 거리를 보시면 여기서 찍 여기서부터 쭉 내려서 이 정도까지 되겠죠. 590 메타. 아, 여기 590m 정도 되니까 총 해서 1km 1km 1000m 1000m 집어넣으면 될 것 같네요. 일단 요거는 지워주시고, 자 1000m 1000m 대충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1km는 우리가 100만 킬로미터 정도로 100만 밀리미터죠. 100만 밀리미터 정도 되니까 우리 캐드 단위는 뭐라고 얘기했죠? 미리 단위라고 얘기했죠. 그럼 맨 처음에 뭘 해야죠? 리미츠 000에서 몇?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컴마, 100만, 1000만, 콩 6개, 100만, 엔터. 그러면 지금 100만에 100만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고, 이더방 라이트 센터 범위가 넘어갔다 그러는데 일단 확인해 볼게요. 줌 올. 지금 우리는 자 일단 요 범위 안에 들어가면 되겠죠. 줌올 이 크기 안에 뭐 100만에 100만 정사각형인데 우리는 좀 넣고, 그러면 우리가 그 포토샵으로 만들었던 JPG 파일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여지껏 해놨던 PSD 파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편집을 위해서 보아두고 제가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하라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이쪽으로 불러드리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어찌 됐건 간에
그 JPG 파일을 불러오려면 insert 집어넣어야 되죠. attach를 눌러주시면 쭉 떠요. 그러면 우리가 데스크탑 바탕화면에 보면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협상 캔슬. 자, 여기서 어태치 어태치를 눌러서 밑에 all image file 그럼 협성대학교 오케이 000 요 끝에다 붙이겠다는 얘기죠. 오케이 대충 요 정도에서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약간 옮겨 볼게요. 끝에 잡고 가운데 쪽으로 옮겨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파일이 들어왔죠.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협성된 파일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 레이어를 몇 개를 써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레이어를 정하실 거예요? 자, 일단 보면 뭐 운동장, 농구대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학교 내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 그 다음에 여기 P라고 돼 있죠. 파킹.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자,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안 가본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길거리 뷰를 볼 거예요. 자, 가면서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주차장이 어떤 방식으로 돼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이렇게 돼 있구나. 그리고 길은 이런 식으로 인도와 보도가 분리되어 있고 주차 라인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스쿨버스장도 있고 버스 세우는 데도 있고 그리고 저쪽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죠. 우리 반대쪽으로. 자, 여기도 인도가 있네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어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고 쭉 올라가 볼게요. 여기도 도로의 라인이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표시 안 되는 것들을 쭉 한 번씩 보셔야 돼요. 길거리 뷰나 이런 걸로. 그리고 여기도 이게 과연 몇 층일까? 그러면 자, 이 건물을 봤을 때 우리는 정문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요게 1층이에요. 요 라인이 1층이고 요 밑에는 뭐죠? 지하 1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지하 2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건물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과연 몇 층짜리 건물인가? 이게 1층이라 했으니까 1, 2, 3, 4, 5, 6, 7, 7층. 그 위에 또는 건물이 있다면 8층 정도 되겠죠. 이런 것들을 쭉 한 번씩 보시면서 그리고 여기
건물 하나, 그 다음에 옆에 본관이 또 있죠. 서목가 있는 뭐 요렇게 돼 있는 건물.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는 지하 1층, 여기서부터 1층이죠. 1, 2, 3, 4, 5층. 그 다음에 요 안에 시설물, 카페테리아가 있는 요 데크 있고, 여기 카페가 하나 있죠. 여기 카페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요 건물도 보시면 뒤쪽으로 와서 하나, 둘, 셋, 3층짜리 건물. 자, 그러면 우리는 층별로 나누던지 어찌 됐건 간에 층별로 나누던지 해서 이 건물들을 하나하나씩 세분해야 돼요. 그러면 5층짜리 건물 있고, 뭐 웨슬리관 뭐 몇 층, 이 공간은 몇 층, 이런 식으로 다 나눠줘야 되는 거죠, 건물들을. 그리고 이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뭐 위에서 보면 되게 간단할 거예요. 자, 요거를 끄고 길거리 뷰를 안 본 상태에서 이 공간 보면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돼 있죠. 간단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건물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잘라서 요 위는 올라가고 여기는 또 따로 돼 있고 여기는 뭐 데크까지 나와서 나와 있는 1층 지하층을 포함하고 있는 것, 요렇게 나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레이어를 보시면서 확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 공간도 여기 보면 그 종합관이 있는 데는 여기 지하 1층, 2층, 여기가 1층이겠죠. 이쪽에서 보면 자, 지하 1층, 여기 1층, 다음에 여기 2층, 3층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반대편으로 가보면 건물이 또 이렇게 나눠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분화 시켜가지고 다 레이어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공간도 요게 몇 층짜리인지, 예대 건물. 그러면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는 우리 학교니까 어떤 방식으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만 할 거라면 상관없이 뭐 웨슬리관, 그 다음에 학생회관, 그 다음에 그 건물 이름대로 쓰시면 되겠죠. 건물 이름대로 쓰셔가지고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볼까요?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협성대학교 딱 확인해 보시고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소개, 여기 캠퍼스 맵이라고 있을 거예요. 캠퍼스 맵 보시면 자, 요거대로 나눠 주시면 돼요. 체육관, 대학본부, 제2생활관 요 뒤쪽에 경영대학, 그 다음에 예술대 실습관, 이공대관, 예술관, 교양과, 그 다음에 여기 협성대학교, 요거는 무슨 관이죠? 아, 여기가 저기 옛날 구 도서관 건물, 도서관 있죠?
여기 교양관, 그 다음에 학생회관이 있는 건물, 그 다음에 웨슬리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확대를 해 보시면 이렇게 주차 라인 표시나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저기서 보셨듯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일단 레이어를 몇 개 잡아줘야 돼요? 제1교육관, 대학본부, 제2생활관, 경영대학, 예술관 실습실, 이공대관, 예술관, 디자인 실습동, 다음에 그 제1생활관, 학생회관, 웨슬리관, 그리고 또 잡아줘야 될 거, 요 앞에 카페 데크, 그 다음에 교내 도로, 교내 도로 잡아야 되죠. 그 다음에 정문 수의실, 요런 거 하나하나를 다 잡아 주셔야 돼요, 레이어로.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인사관, 대학공부, 도서관, 제1생활관, 이공관, 정문 쭉 산업협력단까지. 산업협력단은 어디가 있죠? 디자인 실습동 쪽에 있죠. 산업협력단이.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서 레이어를 만들어 볼게요. 홈에서 자, 다시 홈으로 들어가서 인서트 해 놓은 거 레이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레이어 첫 번째 교내 도로 주차장 인문사회관 그 다음에 대학본부 경영관 그 다음에 도서관 그냥 교양관 예술관 제1생활관 그 다음에 이공관 예술대 실습관 제2생활관 웨슬리관 대운동장 그 다음에 정문
정문, 수의실, 그 다음에 스쿨버스 승강장. 그 다음에 협성문화관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요렇게만 잡아 놓을게요. 보이는 대로. 그럼 도로는 어떤 색으로 할 것이냐, 우리가 색깔을 다 하나하나 지정해 주면 되겠죠. 도로 우리는 조금 진한 색으로 할까요? 도로. 오케이. 그 다음에 주차장은 뭐 흰색 그냥 써도 되겠죠. 흰색 라인으로 그려야 되니까. 뭐 인문사회관은 우리가 봤지만 약간 회색이 돌죠. 그레이. 대학 본부 빨간색 벽돌색 넣어주고, 뭐 경영관도 벽돌 들어가겠죠. 교양관 또한 약간 벽돌인데 색깔을 약간만 바꿔줄게요. 더 진하게. 오케이. 26. 그 다음에 예술관. 색깔은 뭘로 정해줘도 상관없는데 기본적으로 뭐 도로, 주거 뭐 이런 거는 좀 나눠줘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하고, 지금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연습 삼아 하는 거니까 쭉 한 번씩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색깔들을 어떤 걸 넣으시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저는 일단 어찌 됐던 간에 이 지도에 나오는 실제 건물 색깔을 넣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보면, 여기 보면 벽돌 들어가 있죠. 이게 원래 진짜 벽돌의 거의 똥색이었어요. 여기는 대리석 들어간 약간 회색 비슷한 색깔. 그 다음에 쭉 쭉 쭉. 데크도 보면 어차피 갈색으로 넣어야 될 거고, 여기도 보면 여기가 무슨 관이죠? 여기 플러스. 여기 무슨 센터 있잖아요. 여기 센터. 실, 쉴터 비전 센터? 뭐, 그 다음에 국제교류센터. 국제교류센터도 지금 이렇게 갈색이고, 이게 왜 그러냐, 그럼 3D로 올렸을 때 나중에 이런 건물들의 색깔들이 뭐 비슷하게나마 나오려면, 매핑 안 한 상태에서 나올라 그러면 요렇게 빨간색 벽돌 건물은 빨간색 벽돌 뭐 요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좀 건물 색깔과 맞게 해서 요 레이어 색깔을 정해줘요. 이 공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리석, 밝은 대리석색.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쭉 정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 그것만 있나? 우리가 여기서 레이어 쭉 보시면 하나 더. 그 다음에 녹지, 녹지, 녹지.
그 텔레토비 동산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아시죠? 그 정자 있는 쪽. 그쪽은 녹색. 좀 약간 밝은 녹색.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 정문 있고 여긴 농구장이었고 쭉 이제 그 나온 것들이 지도 안에 나온 것들이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지도에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네이버 지도 끄시고 일반 지도 길거리 뷰 끄고, 자, 협성대학교에서 우리가 지금 그 정확하게 그 기준을 하나 잡아야 되는데, 그랬죠 제가. 이 스케일을 맞춰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정문 끝에서 끝까지 거리 6.5m, 이 정문에 있는 폭이 6.5m예요. 자, 6.5m면 우리가 미리로 나타내면 몇 미리죠? 6500미리죠. 요거를 항상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요거는 확인하고 끌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라인을 하나 그어봅시다. 흰색으로 금은 잘 안 보이니까 일단 레이어를 변경해 줄게요. 경영관으로 해서 좀 짙은 색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자, 라인. 잠깐. 자, 라인. 정문 끝에서 끝까지 거리. 엔터. 하나 그려 놓고, 자, 라인을 또 하나 그릴게요. 라인 끝에서 똑같은 길이로 쭉 가요. 그래서 요건 색깔을 좀 바꿔 볼게요. 녹색으로 할게요. 다시 라인. 한글로 되어 있네요. 라인 퍼스트 포인트 잡고 녹색으로 쭉 가서 겹치게 해서 6500. 엔터. 끝이 안 겹쳐졌네요. 그러면 약간 얘를 무브 할게요. 무브.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확대가 돼.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라인을 두 개 그었어요. 첫 번째 게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점 6m 50, 6.5m짜리 하나 걷고, 우리 정확하게 길을 알고 있으니까 요게 6500을 라인을 하나 그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지도가 스케일이 맞아야 되잖아요. 1대1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줘야 되냐? 여기 명령어 CALE 스케일 오브젝트를 찍어줘야 되죠. 얘를 이 지도를 엔터. 자, 베이스 포인트를 찍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베이스 포인트는 요 끝점 엔터. 자, 레디우스 우리는 비례로 얘를 잡을 거다. 여기서 첫 번째 6.5m은 여기가 요 끝에서 잠시만요. 언드 다시 SCALE 스케일. 자, 셀렉트 오브젝트 얘를 찍어줘야 돼요. 지도를. 그럼 오케이. 오케이 하면 어떻게?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주죠.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를 해라. 찍어라. 그럼 우리는 요 두 점에 베이스 포인트, 엔드 포인트를 찍을 거예요. 엔드 포인트. 자, 여기서 우리는 레디우스 R 비례로 만들 것이다. 어떻게? 엔드 포인트에서 요쪽 엔드 포인트를 요쪽 엔드 포인트에서 요 끝에 엔드 포인트로. 그러면 지도가 좀 작아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실 때. 이 컸던 맨 처음에 보시면 이 하늘색이 원래 정문 크기였잖아요. 이 지도에서. 근데 우리는 6500일에는 그 길이를 가진 요 선을 하나 더 그려서 이만큼의 길이를 우리는 길이를 몰랐어요. 이게 얼마인지. 이만큼의 길이를 정확하게 아는 6500에 맞춰준 것이죠.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나중에 길이를 재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지도를 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어떻게 따냐? 교내 도로부터 저희는 먼저 따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따야 돼요? P라인으로 따겠죠. P-L-I-N-E. 그래서 요 끝에 정문부터 해서 차근차근 따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해상도를 제가 좀 컴퓨터 상태가 안 좋아서 낮춰놓고 땄는데 이런 식으로 따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몇 번 뒤로 갈게요. 여기 보면 이 끝라인이 살짝 잘못 잡혔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따줘야 되겠죠. 펜 눌러서 ESC 누르고
해서 언두. 제가 말없이 따니까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 데기 때문에. ESC 이렇게 도면을 옮겨가면서 펜 명령어를 쓰는 거죠, 계속. 우리가 그냥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일명 손도장 찍으러 가자 그랬는데, 지도 따는 걸 이게 또 귀찮으니까 손도장 찍으러 간다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끊긴 도로. 여러분, 근데 이렇게 귀찮다고 쭉 따면 문제가 뭐냐? 여기 보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선들이 있어요. 그런 선들을 좀 잘 안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조금씩 귀찮지만 일일이 돌아가면서 따주는 거예요. 스무스하게. 도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따주시는 게 좀 덜 피곤해요, 나중에. 잠깐, 여기 잘못 땄죠. 언드, 언드. 이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이게 확대를 해 놓으면 레이어가 좀 약해가지고, 이게 해상도가 약해가지고 전자 뭐 우리가 이렇게 볼 땐 상관없지만 요거를 또 지도화 하는 데는 별개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쭉 따라서
그리고 요 뒤쪽으로 보면 생활관 뒤쪽으로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건 지금 지도에 안 나오니까 안 따도록 할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대해서 뭔가 개발 계획을 한다거나 이러시면 그것 또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언드 콩 콩 콩 여기가 어디죠? 우리 20대 들어오는 살길 골목길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서 주차장으로 들어오게끔 돼 있죠. 여기서 약간 들어가고 여기가 횡단보도 있는 쪽일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도로는 이렇게 잘린다고 보시면 되죠. 왜? 그쪽에 뭐가 있죠? 그쪽에 우리 그 지하 1층 주차장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서 돌아 나가고 콩 콩 콩 콩 콩. 여기도 교내도로 언드
아, 오. 이런 식으로 해서 따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되돌리기를 해서 지금 날라갔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를 따주시고 오늘의 중요한 단어는 뭐 아까 그 스케일이라는 명령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녹지를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지는 어디 있죠? 우리 텔레토비 동선이라 불리는 이쪽 부분 있죠? 이쪽을 따주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P라인 클로즈 C 엔터. 이런 식으로 녹지를 하나 따줬죠. 그다음에 요 뒤에도 이런 식으로 따주시고 각 건물들을 이런 방식으로 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 알아둬야 될 명령어 같은 경우는 에어리어라는 명령어 있죠. AREA 콩. 자, 에어리어 여기를 콩. 잠깐만요. 다시 AREA
자, area 에어리어. 우리는 요게 오브젝트를 선택해 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O 엔터 해서 요거를 꽁 찍어주면 요게 이 면적이 이거를 둘러싸고 있는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미리 제곱미터죠. 그러면 요거를 제곱미터나 킬로제곱 단위로 바꿔주시면 돼요. 뭐 일단 그 오늘 하는 명령어 중에 이렇게 좀 면적이나 이런 거 찾는 거에 대해서 보다는 더 중요한 거, 그 다음에 change change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원래 녹지로 했어야 되는데 다른 걸로 했었다. 그러면 우리는 약간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자.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녹지 레이어로 P라인, P라인으로 얘를 한번 따볼게요. 운동장을. C. 자, 우리는 운동장을 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녹지 레이어로 땄어요. 그럼 이걸 바꿔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change 바꿔주면 돼요. change selection 얘를 바꿔줄 거다. 자, 그럼 여기서 P 뭘 바꿀 거냐? 여기 쭉 뜨죠. 컬러를 바꿔줄까, 에버를 바꿔줄까, 레이어를 바꿔줄 것이냐. 그럼 우리는 레이어를 바꿔야죠. LA. 그럼 녹지. 그럼 우리는 뭘로 바꿔야 된다? 대운동장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자, 대운동장. 우리가 갑자기 여기 녹지로 돼 있던 게 흰색으로 바꿨죠. 자, 그럼 대운동장이 어떻게 돼 있나 볼게요. 흰색으로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흰색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대운동장을 약간 색깔을 바꿔서 지금 확인을 해 봅시다. 약간 좀 더 짙은 녹색. 오케이. 그럼 우리는 여기 짙은 녹색으로 바뀐 대운동장 라인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선이 뭉개졌는데 저는 이제 좀 노트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해상도가 많이 낮아지고 그랬었거든요. 네, 저는 어차피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뭉개지시면 안 돼요. 이게 좀 고해상도로 받으시고 최대한 크게 받으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 이렇게
포토샵 한 거를 좀 보면 음,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센티미터당 픽셀인데 해상도가 낮죠. 28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최소한 200 이상 올리셔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캠퍼스 사이즈는 뭐 그런 A4로 집어넣으셨고, 이미지 사이즈 레귤러 화이트 캔슬. 여러 번 과제하신 거 보면 좀 위쪽에서 많이 따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상도 자체를 좀 하실 때 200 이상 올리셔서 한 500에서 600 정도 올리셔야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좀 잘 안 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깨져요. 이게 보통 보시면, 죄송합니다. 홈페이지 보시고 협성대학교 협성대학교를 확대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최대로 확대해 보시면 운동장 사이즈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실 때, 캡처를 받으실 때 이렇게 제일 크게 놓고 안 따시고 조금 더 이렇게 따기 편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놓고 따신 거예요. 좀 위로 올려놓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캡처 받을 땐 잘 모르는데, 저렇게 포토샵 가서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하시면 완전히 뭉개져서 안 보이게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해요. 저는 이게 좀 귀찮고 힘든 작업이지만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안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렇게 지도를 따거나 이럴 때 많이 오차율이 되게 커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음,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있는 이 녹지는 어디 땅이게요? 여기 있는 이 녹지들, 지금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 정자 하나 만들어 놓고 텔레토비 동산이라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산립청 땅인데 저희 학교가 사야 되는데 아직 못 사고 있는 땅 중에 하나예요. 뭐 이런저러한 이유들로 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요번 주는 캐드로 따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따셔야 되냐? 이렇게 운동장 보시면 아까 테두리만 땄는데 요 안에 이런 식으로 작게 농구 코트 2개까지 다 표시를 해주셔서 따시고 저한테 보내주시는 게 목표예요. 그러려면 포토샵 작업도 잘 돼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뭔가에 대한 것들이 있을 거죠. 요거는 솔직히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제가 좀 과제 형식으로 드리고, 다음 주는
어, 과제로 이거를 그냥 올려놓도록만 하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다음 주는 수업을 이걸로 대체할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딱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좀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아마 스케일 같은 부분이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이게 좀 그래서 대면 수업을 한 번, 두 번 정도는 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렇게 아무리 제가 영상으로 뭔가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어찌됐건 직접 가가지고 한 번씩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해드리면 그래도 이해가 좀 빠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드신 지도는 요번 주 월요일까지 다 내셨고, 요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수업은 없을 거예요. 대신 과제로 제가 요 지도를 올려놓을 거예요. 캐드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쭉 요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 협성대를 지도를 따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렇게 포토샵과 캐드 수업은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아마 기말고사는 이렇게 지도를 따고 포토샵으로 하고 포토샵 파일, JPG 파일, DWG 파일까지 받는 시험을 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기말고사 때 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 돼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어, 1시간 반 정도 드릴 거예요. 1시간 반 안에 포토샵 작업하고 지도하고 DWG 캐드 파일까지 다 따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이메일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완성도나, 아까 보셨지만 포토샵에서 이렇게 좀 완전히 뭉개지거나 이런 정도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지도가 뭉개진다거나 안 보이시면 아마 감점 처리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제가 수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어떻게 지도화 할 것이냐, 캐드화 할 것이냐를 고민을 가지고 이제 지도를 완성하시는 부분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우리가 1교육관, 2교육관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자, 이렇게 아파트도 있고 뭐 연립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레이어를 저희가 잡을 때, 자, 여긴 단층이고 아파트 같은 건 고층이죠. 그러면 이게 제일 쉽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층별로 나누는 거예요. 층별로. 이거 같은 경우는,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3층짜리 아파트네요. 이런 식으로 보시고, 몇 층짜리 건물, 몇 층짜리 아파트,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구분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어, 지금까지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제가 노트북 작업이고 여러분들한테 심플하게 좀 어떻게 보여드리려고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그 네이버 해상도 정도는 나오셔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어,
오늘 제일 어려웠던 과목은 아마 그 명령어는 이 스케일일 거예요. 이 스케일이 이해가 좀 하기가 그 1학년 학생들에게는 약간 버거움이 있기는 해요. 이게 스케일이 축적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된 거를 우리가 1대1 사이즈로 맞춰주느냐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맞춘다 해도 100% 정확하게 맞진 않아요. 여기만 정확하게 맞지 그거에 따라서 확대돼서 이 뒤쪽은 좀 더 멀리 크게 확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축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아 어느 정도 단지 아니다 그러면 단지 내 가운데 점을 잡아서 스케일을 맞추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그러니까 평균적인 그 확장성을 가지고 사이즈 스케일을 맞출 수 있다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레디우스 같은 경우는 음, 그 저거거든요. 비율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니까 내가 알고 있는 길이로 얘를 맞춰줘라. 이래서 축적을 맞추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은 약간씩 틀릴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뭐 지금까지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는 좀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실습하고 과제가 많을 거예요. 대부분 과제 위주로 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아까 한 친구 거를 살펴봤는데 이런 식으로 포토샵이나 나오고 이러면 결국적으로 뭐 지금 처음 본 거 과제 가지고 과제 점수는 있지만 과제 점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점, 2점 차이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될 건데 나중에 기말고사 때 이런 식으로 되시면 그때는 아마 감점이 좀 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토샵 작업, JPG 파일 이 전부 다 모든 것들이 좀 선명하게 잘 나오는 방식으로, 그리고 딱 봐도 좀 정확하게 나왔다 싶을 정도로 이제 좀 보내주셔야지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성화고 나오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도 보시면 그분들이 훨씬 잘하겠죠. 근데 그분들이 그냥 해서 얻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노력하면 그만큼 캐드는 명령어가 몇 개 안 되고 단순하기 때문에 금방 쫓아가실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 아, 음,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제 1학년이니까 아직 많은 시간들과 모든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젊음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올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나이를 먹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느냐, 무엇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이 믿는 거에 대해서 어, 좀 집중하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음, 이번 주 주제어를 음, 미래의 꿈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어,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를 잘 설계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마치고 한 주 잘 보내도록 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